안녕하세요. 이 여자가 사는 법 이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잘들 견디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삼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삼배. 보통 우리가 이제 수의를 짤 때 쓰는 천이라고 알고들 계시죠? 예, 이 천도 저희 시 어른이셨던 시 할머니가 수의를 60살에 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100살이 훨씬 넘으셨는데 계산해보면 한 50년 전에, 50년 더 전에 짜서 당신 수의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를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삼배입니다. 삼배는 뭘로 짰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삼이라는 나무 식물이 있죠. 인피섬유니까요. 이제 삼배는 아마 대마라는 거를 짜는 거예요. 대마. 그다음에 아마라고 짜는 거는 이제 저희가 눈렌이라고 알고 있고 점아라고 짠 거는 못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직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이 그러면 삼배랑 모시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 사실 계신데 삼배는 대마로 짠 거를 우리가 삼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은 언제부터 짰을까요? 기록으로 보면 삼만 시대, 사만 있었죠. 삼국시대 정도에. 뭐 구석기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증빙된 사료는 별로 없으니까 사만에서 많이 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 신라 경순왕, 마지막 왕 아드님이신 마의태자가 있었죠. 그 마의라는 뜻이 삼배 옷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상님들은 면이 없었잖아요. 근데 실크는 또 이제 귀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런 삼배로 아마 겨울옷도 입었다고들 하고, 또 여러 겹 이렇게 겹을 많이 여러 겹 만들어서 호옷을 여러 개 겹쳐 입었다고들 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측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아주 귀한 천이었고, 제주도에서는 제가 역사적으로 속옷 공부를 좀 하다가 너무 놀랐는데 이 삼배를 가지고 생리대라고 하죠. 미생 패드를 했다고 하니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드는, 어찌 보면 조금 가슴이 아픈 섬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가 이 섬유를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잘 안 하는데, 이 섬유를 가지고 자투리가 이렇게 남잖아요. 어떤 걸 만들고 남으면 뭐 보자기를 만들든 뭘 만들든 남으면 이 조각을 잘 이렇게 했다가 만드는 게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경상도 골무예요. 경상도 골무를 만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번에 경상도 골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천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작은 거 조각이 들어가는데 아주 섬세하고 예쁜 골무가 됩니다.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실래요? 삼배 조각이 이게 한 15c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한 4cm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3등분, 이제 이렇게 3등분 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볼게요. 고정을 하고요.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 이제 견사를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거 넣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면실인데 면실보다 조금 좀 섞여 있어야 될, 튼튼하기도 한데 어쨌든 두꺼운 면실입니다. 두꺼운 면실을 한 100cm 정도 잘랐어요. 100에서 90 정도 자른 다음에 이렇게 4겹으로 4겹이 되도록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다 넣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다 넣으시고 이렇게 징거 주신다고 바느질을 뭐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얘를 고정시켜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 얘를 이렇게 꽈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꽈서 이걸 고정을 손으로 딱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를 중간 정도를 바늘 넣어서 고정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꼬아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계속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실이 다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원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쭉 만든 게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요렇게 예,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조각천이 있어요. 조각천은 한 4 곱하기 4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5cm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반을 접은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고정을 할 겁니다. 이 고정은 사실은 핀으로 먼저 여기 요 꼬다리가 숨겨지도록 덮으시면 돼요. 이렇게 핀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자투리들이 또 옆에 이제 이렇게 얘는 이제 반을 접어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옆에다가 하다 보니 빨강파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처음에 핀으로 하는데 얘는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 고정하는 장식 바느질은 진우사를 쓰셔야 돼요. 진우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우사로 박음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장식 바느질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바느질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홈질처럼 제가 이렇게 하고요. 양쪽으로 계속 덧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고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제가 쭉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양 옆으로 2줄 이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개를 더 덧대서 이렇게 덧대서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바느질이 지금까지는 그냥 박음질 정도 했잖아요. 박음질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세발뜨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이만큼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이렇게 나간다고 볼까요? 이렇게 나가면 옆으로 이렇게 X자가 되고요. 그 다음엔 이쪽에 가운데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돼서 가운데 넣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X자 섞인 거 뭐 이런 모양에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배울 때는 세발뜨기라고 배우면 세발뜨기 제가 해서 마무리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조각천을 댔고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다 제가 연필로 이렇게 본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본을 그렸는데 이 본에 이제 바이어스를 이렇게 대줘야 돼요. 바이어스는 여기 0.3 정도 남기고 여기 뒤에는 1.5 정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쪽으로 해서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는 거는 세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제 두껍기 때문에 핀으로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을 꽂아서 이렇게 자기 선에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꽂아서 뒤를 들어보시면 여기 본을 그려놓은 자국에 이렇게 치고 여기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자국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로로 뒤에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핀으로 꽂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색깔의 실로 하는 게 좋겠죠. 자기 색깔의 실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음질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박음질을 이렇게 바이어스를 이제 이렇게 붉은색 실로 해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접 정리를 해줘야겠죠. 시접 정리를 해줄 텐데 이렇게 이 시접이 0.3이에요. 그러니까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짧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넘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기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한 상태,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밑에 직선을 또 이제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는 어차피 못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 두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도 아까처럼 핀으로 이렇게 여기 완성선 여기거든요. 자,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고요. 중간에 하나, 중간에 핀으로 먼저 이렇게 밑에를 들어서 이렇게 꽂으시고요. 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선 보이시죠?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제가 시침을 한번 하고 이렇게 꽂고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빨간 실로 이제 바느질을 하셔서 요 시접 완성선 있죠? 거기선을 꼬맨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됐던 이 밑에 아랫단 바이어스를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박음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시접을 아주
0.3으로 짧게 잘라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로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다 넘겨서 이렇게 이제 뒤로 다 넘겨서 바느질하고 풀칠해서 이렇게 되면요, 이제 사뜨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뜨기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바이어스를 다 둘러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사뜨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사뜨기 여기서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를 촘촘하게 감침질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사뜨기 하는 법은, 사뜨기는 근데 어쨌든 여러 번 해보아야 뭐 예쁘지 처음부터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5 정도 그냥 쭉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요거 이제 감출 거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아까 그 감침질했던 그 자리를 다 이제 이렇게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 밑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여기 간격을 0.5 정도를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머리땀 모양을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뜨기라고도 하고, 저기 사뜨기, 귀갑치기라고도 하고, 그래서 바느질을 이렇게 여기 요 간격만 잘 유지를 해주시면 예쁘게 이제 이렇게 사뜨기가 돼요. 이렇게. 제 끝에 마무리할 때는요, 끝에 마무리할 때는 한 군데를 그냥 꼽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 끝에를 딱 짚고서 좁아질 때까지 같은 그 곳에 계속 바늘로 고기만 이제 찌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서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예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이게 해드리려고 서서 이렇게 바느질 하다 보니까 예쁘게 안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매듭은 그냥 이렇게 지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고 여기 끝에 아무데다나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딱 당기시면 쏙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면 이제 가위로 끝에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봉이에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든 봉을 가지고 풀칠을 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따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라 나오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손등에다가 해도 되고, 이렇게 만드시면 이 형태가 예쁜 골무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경상도 골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